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춘천에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천 의암호 개발부터 캠프 페이지 개발, 여러 가지 둘러싼 의혹들 그리고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춘천시 의회 그리고 정의당 도당위원장인 춘천시 의회 의원 윤민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고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정의당 신임 강원 도당위원장 당선 네네. 축하드립니다. 좀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일단은 지금 정의당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당을 좀 지켜주시고 이번 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저를 또 선택해 주신 당원님들께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선거를 좀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좀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지난 7월달에 네. 저희 전임 이제 도당위원장이 사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직무대행을 좀 맡으면서 다시 보궐선거를 좀 치렀거든요. 네네. 근데 0.8%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제가 대표 결과를 딱 보고 오히려 선거할 때보다 심장이 더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그럴까요? 그렇게 됐는데요. 네. 정말 그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그 위원장이라는 무게감이 더 네.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뭐 솔직히 제가 지금 뭐 어깨가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뭐 정의당에서 이제 여러 직책을 맡다 보니까 약간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도 이제 그렇죠.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이 좀 무너지면은 좀 우리 사회의 약자들 어려우신 분들의 삶도 좀 같이 무너진다. 뭐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잘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0.8% 차이가 나셨는데 사실 선거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의당 내에서도 좀 화제 인물이고 그리고 시의원 지난 시의원 선거 때도 남다른 유세를 좀 펼쳐가지고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진보 정당이 또 27년 만에 당선이 되면서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런 좀 정치적 행보에 대한 힘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뭐 사주팔자나 뭐 운세 뭐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제 선거 이후부터 제 운세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요즘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좀 그런 팔자 아닌가 요즘에 그런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일단은 뭐 모범 답안처럼 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치 행보의 힘이 바로 춘천 시민들하고 또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뭐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20 몇 년 만에 이제 춘천시의 최초로 진보정당 의원이 되기도 했고 뭐 그리고 지금 도당위원장도 됐고 근데 이런 사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진보정당 최초 의원으로서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뭐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사 가서 하면은 뭐 정의당이 좀 중심을 잘 잡아라. 그래도 한 명 있는 의원인데 요즘에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잘했더라.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고 주민들 말 더 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관심 있게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일비합니다. 이렇게 뭐 꾸중 들을 때는 집에 가서 이렇게 오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시면 또 신나가지고 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힘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강원도가 소수 정당이 좀 활동하기 쉽지는 않은 곳이잖아요. 녹록지 않은 곳인데 최근 뭐 좀 앞서서도 정의당 도당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저는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거 뭐 어차피 도민들께서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만 뭐 특별히 더 힘들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도민들께서도 뭐 지난번 선거에서도 저를 선택해 주셨듯이 또 어쨌든 뭐 강원도에서도 저희가 잘하는 모습 보이면은 뭐 충분히 강원도에서도 선택받을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양당 그 대립 갈등이 너무 세지면서 정의당이나 뭐 진보정당이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목소리, 다른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이 파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 버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이 뭐 지역 강원도가 힘들고 뭐 어디는 괜찮고 수도권은 괜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치 지형이 양쪽 말 이외의 다른 말들은 거의 살아남기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위원장 체제에서 앞으로 정의당 강원도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뭐 강원도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상황을 보면은 도지사께서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도의회도 87%가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정에 대한 감시 견제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정의당이 더 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고요. 돈에 또 여러 현안도 있고
그래서 현안을 제대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거는 하고 뭐 이런 방향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춘천 지역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 그 춘천 의암호 개발 관련해서 잡음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개발 사업자 그리고 업체 대표가 입건되면서 이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네. 정의당도 최근에 이제 관련 수사를 좀 엄정하게 철저하게 해라. 촉구하는 예, 보도자를 내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 좀 어떤가요? 일단 의암호 마리나 개발 사업에서 이게 뭔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왜 이번에 이제 춘천에서 닭갈비 막국수 축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민간에게 팔아서 그걸 산 이제 민간 업체가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리조트와 이제 마리나 배 띄우는 사업 이걸 한다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마리나 사업 관련해서 저희 정의당과 지역 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4천억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마련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시민 공천회나 어떤 토론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성이나 뭐 환경에 대한 역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도 좀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좀 이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의암호 주변 그 땅이 굉장히 의암호 주변에 남은 마지막 거의 노른자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민간 업체가 지금 좀 변경됐을 수도 있겠지만 500억이라는 헐값에 이걸 매각해요. 근데 그 업체는 50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부동산 PF를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노른자의 땅을 민간에게 팔면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춘천에서 숙박업소가 없고 부족한 거는 좀 객관적인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제 그 지난 1월달에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예, 고발이 있어가지고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그동안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대위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자본증명서, 그러니까 장부증명서죠. 뭐 이거를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자본금을 부풀린 거예요. 이런 정황을 확인을 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민간업체 대표 등 3명을 지금 불구속 입건하면서 지금 수사하는 것으로 좀 드러났거든요. 근데 그 자본금 규모가 거의 600억 정도로 좀 많이 부풀려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인 게 왜냐하면 이 민간업체는 이제 가짜 서류를 낸 거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그거를 처음에 이제 입찰 받고 했을 때 검토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정말 그 허위 서류를 제출한 거를 공무원들이 알았냐 몰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전에 이 위조 서류를 알았다고 하면은 이건 중대범죄죠. 가짜 서류를 냈는데 춘천시에서 뭐 그거를 그냥 묵인했다고 하면은 중대범죄라서 이거는 뭐 혹여라도 뭐 고의증까지 열린 이유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냥 꼬리 자르기 수사식으로 종료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걸 모를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근데 그걸 증명하기가 참 애매하기도 한데 중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허위 잔고 증명서 이거 좀 어디서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자, 사실 의암호 개발 관련해서 그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그런데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너무 아쉬운 거는 그동안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의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춘천시에서 이거는 좀 재검토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줬거든요. 근데도 계속적으로 좀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도 경찰 조사만 지켜보고 좀 판단하겠다 이런 포지션을 취하다 보니까 춘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거를 뭐 재검토하거나 이런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면서 그냥 경찰한테 맡겨버리는 좀 불명예스러운 사업이 좀 된 부분들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다시 좀 재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그 춘천시가 앞으로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을 했을 때도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리 없거든요. 그럼 춘천시에서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많이 신뢰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춘천시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오히려 좀 얘기를 해야지 춘천의 행정의 신뢰도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의아무 문제는 여기서 좀 일단락 짓고 네. 최근에 또 정의당에서 춘천 그리고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축제 관련된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하고 나섰어요.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지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예.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뭐 진행 중에 있는 산림 엑스포. 네네. 그리고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조언을 네. 하고 싶고요. 얼마 전에 또 여름에 진행됐던 춘천시 춘천에서 세계 태권도 문화 예, 축제.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산림 엑스포부터 얘기 들으면요. 일단 고성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관광객 또 많이 오신다고 그러고 저도 가봤는데 네네. 어쨌든 강원도의 이 천의 그 산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키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좀 괜찮은 좀 엑스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원도가 이런 엑스포를 통해서 산림의 중요성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작 강원도의 산림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냐? 엑스포만 해가지고 뭐 예. 지키고 환경 친화적인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강원도는 지금 그 강원특별자치도 통해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개발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좋다 이겁니다. 환경 뭐 산림의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은 개발만 할 거냐? 그러면 이 산림을 후대에게 환경을 좀 지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보전이나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전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죠. 그리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왕에 강원도의 땅이 한 81%가 지금 산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동안 규제로 많이 묶여가지고 사실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것도 맞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강원도의 그런 산림이나 천혜화 자연 조건이 강원도의 최대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난개발로 그냥 우리 세대에서 다 파헤쳐버리고 끝낼 거냐, 아니면은 대대손손 강원도의 그런 강점을 살릴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나 가치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좀 더 추가됐으면 더 좋은 엑스포가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태권도 행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얼마짜리 행사인지 아십니까? 한 50억 정도 돼요. 48억이 들어갔는데 네. 닭갈비 막국수 축제가 5억 정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예산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 방문객은 한 48억 정도 들어갔는데 방문객은 19,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계산해 보니까 24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 차라리 이 돈을 차라리 그냥 줬으면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 정도인데요. 일단은 춘천 대표적인 축제 이제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5억 예산 뜨는데 8만 3천 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마임 축제는 한 6억 5천 9백만 원 정도 들었는데 문화축제 7분의 1 정도 예산인 거예요. 근데 무려 5배 많은 10만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거는 고비용 저효율 축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50억이 들어갔는데 19,000명 오고 뭐 대회마다 축제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왜 했는지 모르는 사업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50억 가까이 든 예산을 거의 쏟아 부었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를 또 갑자기 18억을 갖다 썼어요. 뭐 에어돔이나 뭐 이런 게 좀 지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무대를 더 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비비를 무려 18억 가까이 갖다 썼는데 그 중에 홍보비가 또 2억 8천만 원이나 들어간 거예요. 그 대회 홍보를. 정말 저는 억걱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합니다,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각에서는 춘천에서 이제 그 태권도 본부 있잖아요. 세계 태권도 본부, 이 WT라고 하는데 이거 유치 협약식을 그 문화축제 행사 중간에 하고 싶으니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단체장님들이 멋지게 퍼포먼스 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축제 하면서 WT 유치라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쓴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좀 이런 우려가 있고 사실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얼마 전에 이제 그 경기장 끝나고 나서도 청소가 잘 안 됐느니 뭐 이런 비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그 야심차게 준비한 그 수상 무대가 있거든요. 그 수상 무대가 아직까지도 안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경기 끝나고 나서의 사후 처리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올 10월 말이 되면 이 정산서가 나올 거예요. 정산서 나오면 또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확보한 자료가 좀 하나가 있는데 춘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참가한 선수를 인원 집계를 5,329명이라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복 참석한 선수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대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선수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은 근데 춘천시는 다 더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복 인원을 살펴보니까 중복 인원이 1,094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참가한 인원수는 4,235명이죠. 그러니까 4,000명 대비 한 25%는 중복 선수도 그냥 그 집계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부풀린 거죠. 그럼 이렇게 가다 보니까 태권도 문화체는 예산대로 쓰고 이렇게 뭐 행사 뒤에 뭐 좀 좋지 않은 평가도 있고 그리고 좀 이런 행사 참여 인원수도 좀 정확하지 않고 부풀려지고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라는 지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캠프 페이지도 그래요? 이야기도 참 긴데 네, 이거 짧게 이거 좀 되는데. 찍어 넘어갈게요. 좀 캠프 페이지 개발 관련해서 좀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캠프 페이지는 일단은 그 2018년도에 여러 그 토론회나 뭐 주민 간담회나 이런 걸 거치면서 공원화로 100%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이제 5월 9일에 캠프의 계획을 공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아파트까지 2,500세대에 넣으면서 다시 개발 계획을 하면서 이걸 이제 그 도시재생 혁신 사업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그 후보지 선정이 됐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혁신지구에 그거를 응모를 했는지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동안에는 정말 1년 반 넘게 공원화로 하기로 한 결정을 하루아침에 손바닥처럼 뒤집어 버린 거죠. 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춘천시에서는 그게 총 한 2조 4천억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지구 선정되면은 한 2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좀 받는다고 하는데 2조 4천억 대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2조 4천억이 대부분 240억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춘천시 그 캠프의 땅을 현물 출자를 하든지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뭐 춘천시에서는 뭐 공공에서 뭐 이렇게 보장해주는 융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금리가 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캠프의 땅을 얼마의 비용을 받고 출자를 할지 이런 계획들이 춘천시에서 지금 불분명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고 이제 캠페인은 앞으로 뭐 미래가 창창하다. 뭔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 레고랜드가 생각이 납니다. 또 레고랜드인데요. 레고랜드가 뭐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뭐 10,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뭐 다 비정규직밖에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 가봤자 레고랜드만 딸랑 지어놓고 나머지는 허허벌판이고 캠페이지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심정으로 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나서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실 개발도 보존도 중요하겠지만 개발도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했으면 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시대 비전을 좀 시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쨌든 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사회이고요.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춘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 도시 정책들이 외부 확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래면으로 도청사가 가고 뭐 신사동 쪽에 이제 개발을 하고 뭐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도시를 너무 확장시켜 놔버리면 나중에 교통이나 이런 문제가 감당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도시재생 정말 필요한 지역에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도시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책 개발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단체장님들이 느리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좀 정리를 하고 짓고 뭔가 실정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꾸 빈 땅에다가 뭘 하시다 보면은 도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밖에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주는데 사람은 주고 사람이 뭐 지금 당장 뭐 춘천시도 인구 30만 하자고 하는데 뭐 30만까지 어떻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장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작정 도시를 넓혀놔 버리면은 나중에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좀 그런 가치나 이런 시대 흐름 이런 걸 보고 개발 정책을 펼쳐도 좀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죠. 일단 정의당의 뭐 중앙 정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망하신 뭐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역의 강원도에서만큼은 정의당이 정말 양당 정치에 좀 휘둘리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그런 정당으로 좀 다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의당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